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를 정식 승인했습니다. 이따라 600만 명에 달하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와이와 미네소타 등지에서 한국산 굴 섭취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서 FDA가 한국산 냉동 생굴 섭취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미 전역의 수돗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부라 화합물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랜뷰 지역에서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모기가 채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트로가 2027년부터 락포드까지 열차 운행 노선을 확장해 운영합니다. 매일 2차례 왕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행 소요 시간은 약 95분입니다. 최근 텍사스에서 17살 때 실종됐다 8년 만에 찾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8년간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대악마로 평가받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새 소셜미디어 스레드의 기세가 초반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출시된 지 16시간 만에 스레드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인 3세 어린이들로 구성된 리토럴 코리아 예술단이 이달 15일 오후 6시 메디나에 서재한 주블리 교회에서 2023년 연례 정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7월 7일 금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를 정식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600만 명에 달하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레켐비는 미국의 바이오젠과 일본의 에이자이가 공동 개발한 약품으로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 인지 기능 저하를 20% 둔화시키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해당 약품이 FDA의 완전 승인으로 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미국 내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치료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레켐비는 치매 초기 환자와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 한해 사용할 수 있고 상당히 진전된 치매 환자는 레켐비가 도움이 되지 않아 제한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레켐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검사가 요구돼 실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6분의 1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레켐비가 정식 승인을 받음에 따라 메디케어 가입자가 보험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격은 보험을 적용하면 주 1회 투여 기준 연간 약 26,500달러로 예상됩니다. FDA에 따르면 65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한국산 냉동 생굴 섭취에 대해 경고했는데요. 하와이와 미네소타 등지에서 한국산 굴 섭취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10명 이상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FDA는 전국의 식당과 식품 소매업체에 대원 푸드 컴퍼니에 냉동 생굴을 판매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하와이 보건국은 생굴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 5건을 보고했죠. 또 지난 6월 3일과 4일 미네소타 보건국도 생굴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 5건을 보고했는데요. FDA가 추적한 원산지를 보면 이들 제품은 한국의 대원 푸드 컴퍼니가 수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원 푸드 컴퍼니의 생굴은 감염자가 발생한 하와이와 미네소타 외에도 일리노이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플로리다 등 전국 곳곳에서 판매되어 왔는데요. 대원 푸드 컴퍼니는 문제의 생굴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에 나선 상태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이염성 바이러스입니다. 감염 시 평균 24시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복통, 구토, 설사, 근육통,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주로 식품, 식수,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발생합니다. 미 전역의 수돗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부라 화합물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질조사국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716개 지역에서 수돗물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45%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됐는데요.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합 물질로도 불리는 과부라 화합물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인체 유해성을 근거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 오염은 도시와 화학물 생산 지역과 폐기하는 현장 인근에서 확인됐으며 오염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오데오와 동부 해안가, 캘리포니아 중남부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이스트 캐롤라이나대 제이미 듀익 교수는 과부라 화합물은 사실상 어느 곳에나 있다며 사람들이 이번 결과에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글렌뷰 지역에서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모기가 채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역보건부는 지난 2일 실험실 검사 결과 한 무리의 모기에서 바이러스가 감지되었다며 사람이 감염될 위험은 적지만 개별적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앞서 노스필드와 링컨우드, 에반스턴 등 북부 서버브 지역에서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발견된 바 있죠.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뇌염의 일종으로 보통 감기 증상을 보이지만 어린이나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감염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치명적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트라가 2027년부터 락포드까지 열차 운행 노선을 확장 운영합니다. 매일 2차례 왕복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며 1981년 이래 운행되지 않았던 해당 노선은 이번 확장 계획으로 시카고를 출발해 벨비디어와 헌틀리를 거쳐 락포드를 최종 목적지로 새롭게 구축됩니다. 운행 소요 시간은 약 95분입니다. 시카고와 락포드 두 도시간의 탑승 장소와 운임 구조, 또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는 어제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노선은 수백 개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차량 대기 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트라는 시카고에서 엘진을 향하는 밀워키 디스트릭트 웨스트 라인을 확장해 락포드까지 노선을 확장할 예정이며 일리노이 재건설 자본 프로그램에서 2억 7,5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한인 3세 어린이들로 구성된 리틀 코리아 예술단이 이달 15일 토요일 오후 6시 메디나에 소재한 주블리 교회에서 2023년 연례 정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지난 2004년에 창단된 리틀 코리아는 미국에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음악을 통해 동포 어린이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41명의 단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올 초에는 미 정부로부터 대통령 사회봉사상 수여단체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죠. 오신의 이사장에 따르면 이 상은 봉사활동을 많이 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리틀 코리아 모든 단원들의 연주와 교육 시간이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인정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단원들에게는 상장과 메달, 배지가 함께 수여됐으며 아울러 250시간 이상을 봉사한 개인에게는 금상이 주어졌습니다. 오신의 이사장입니다. 이 아이들이 장차 리더로서의 증명이 되는 거고, 둘째는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리더들을 뽑는 데기 때문에 그런 사회봉사상을 받은 아이들을 우선으로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때 자랑스러운 그 내셔널 어너 소사이어티 멤버가 되려면 이 정도의 대통령 사회봉사상에 그 서티피케이션 있어야지 뽑히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장학금 받을 때, 또 사회에 나가서 취직할 때도 이 아이들은 이타심을 갖고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아이들이니까 증명이 되겠습니다.
오신의 이사장은 지난 19년 동안 열심히 봉사해준 단원들은 물론 무엇보다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준 학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인성과 지성을 갖춘 차세대 리더로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혼신을 다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명 한 명 개인기를 키워주려고 저희들은 모든 프로그램을 동원해가지고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좋은 인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장차 이웃을 사랑하며 이타심을 갖는 아이들, 장래의 리더감으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화 지휘자에 따르면 이번 정기 공연에서는 찬양과 한국 가곡, K-팝 댄스 스페셜, 아리랑 북춤, 각종 콜라보 무대 등이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특별히 일기생을 포함한 졸업생 10명이 꾸미는 별도의 무대가 마련되는데요. K-팝을 접목한 합창 공연도 펼쳐집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 그 포맷이 딱 짜여 있어요.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곡으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는 한국을 알리는 한국 전통 음악으로 끝나는 가장 프로그램 중에 특별하다 싶은 거는 역시 졸업생들이 참여하는 무대가 특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모차르트 스페셜 그리고 작곡가 이수인 씨 가곡 스페셜 또 뮤지컬 스테이지 그다음에 졸업생들이 저희가 한 10명을 저희가 배출을 했는데 컨티뉴드 에듀케이션으로 졸업생들도 지금 줌으로 연장 수업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올해부터. 그래서 졸업생 스테이지를 하나 마련을. 아리랑 우리 전통 가락과 K-팝 청소년 트렌드죠 요새. 그래서 그거를 현대적인 것과 같이 접목시켜서 아리랑을 K-팝 춤과 함께 하는 무대를 피날레로 해서 그렇게 공연을 마치게 돼요. 정기 공연을 하기 위해서 바로 며칠 전에 뮤직 캠프를 떠나요. 주로 인디애나 시더레이크 미니스트리 수양관으로 가는데요. 뭐 숙식 다 제공되니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내고 그냥 하루 종일 노래하고 이러고 오다 보면은 그냥 너무 추억에 젖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들 좋아하더라고요. 이번 공연의 일반 티켓 가격은 $50이며 18세 이하 어린이는 $25입니다. 티켓과 공연 관련한 문의는 전화 312-882-180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외동포재단과 시카고 총영사관, 시카고 한국교육원 후원으로 마련되는 이번 정기 공연의 모든 수익금은 리틀 코리아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또한 예술단은 이달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대합창제에 올해로 2번째 초청돼 무대를 준비 중인데요.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참가를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제주시에서 후원을 해주면서 동부권의 아이들은 뭐 헝가리, 폴란드, 독일, 그 다음에 중국, 메인 차이나하고 타이완, 그 다음에 재팬, 그 다음에 서울 단원들이 다 참석하는 거죠. 끝으로 오 이사장은 명실공히 미주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 단원들은 교육과 지속적인 문화 보급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동포사회에 지속적인 큰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가 팬데믹 지나고 온라인 스튜던트들이 지금 50개 주의 전체 학생들이 노래에 뜻이 있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종합문화예술 학교로 설립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이제 건물도 필요하고 더 많은 연습 시간을 두고 노래뿐 아니고 춤, 오케스트라, K-팝 모든 거를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리틀 코리아 예술 학교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잔치를 다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눈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귀로 들어주시고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가 서류 미비 신분으로 학업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 프로그램을 마련해 총 $20,000를 지급합니다. 이 보교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서부 지역의 한인 서류 미비자들을 대상으로 총 4명을 선정해 각각 $5,000를 수여할 예정이라며 지원 자격은 일리노이와 위스콘신, 아이오와, 인디애나, 미시간, 미주리, 켄터키 등 중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계 서류 미비자로 대학교 및 직업훈련
관련 프로그램 진학 예정자에 한한다고 전했는데요. 신청 마감은 7월 31일이며 온라인 신청서와 추천서 2부, 또 서류 미비 신분의 한국의 미국인으로 살아온 본인의 삶의 이야기와 희망을 담은 글을 제출하면 됩니다. 2023 이보교 형제장학금은 익명의 후원자들이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로 보내온 후원금에서 충당되며 모든 후원자 형제는 미국에서 서류 미비 신분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으며 자란 당사자들로 과거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후원금과 함께 전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장학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312-985-605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최근 텍사스에서 17살 때 실종됐다 8년 만에 찾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8년간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텍사스 휴스턴 경찰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텍사스 실종센터를 통해 알려진 루디 파리아스의 귀환 소식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경찰은 파리아스가 2015년 3월 8일 실종 신고 다음 날 집에 돌아왔지만 어머니는 지난 8년간 계속 실종된 상태라고 주장했고 파리아스가 집에 드나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조카라고 거짓말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파리아스가 그동안 자신을 실종 신고한 어머니에 의해 자택 지하실에 갇힌 채 성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아들인 파리아스에게 남편이라고 부르며 환각 버섯을 먹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파리아스의 가족이 그동안 경찰과 주변 사람들을 속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앞서 파리아스의 부모는 아들이 개를 산책시키다 사라졌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8년 만인 지난 2일 누군가 교회 밖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해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트위터의 대악마로 평가받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새 소셜미디어 스레드의 기세가 초반부터 아주 뜨겁습니다. 출시를 기다렸다는 듯 하루도 안 돼 수천만 개의 계정이 오픈되는가 하면 빌 게이츠와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 인사들도 잇따라 스레드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는 어제 스레드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죠. 지난 5일 출시된 지 16시간 만입니다. 기능이 다르기는 하지만 출시 5일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 화제가 됐던 챗GPT를 크게 능가하는 속도입니다. 트위터의 월간 활성 이용자 3억 6천만 명에 대한 추격이 본격 시작된 건데요. 스레드는 이날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도 스레드 계정을 오픈했죠. 게이츠는 트위터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이용자 중에 한 명입니다. 팔로워가 6,290만 명에 달합니다. 트위터에서 4,22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 계정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가수 제니퍼 로페즈와 유명 방송인 옐런 드제너러스도 스레드 이용자가 됐습니다. 스레드 가입자가 단시간에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스레드가 메타의 기존 인기 SNS 플랫폼 인스타그램 기반에서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20억 명으로 이 계정만 있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스레드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다소 구름은 끼겠으나 밤 시간대 시카고 일대 곳곳에 약간의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이 비는 내일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현재 예보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77도, 밤 최저기온 61도, 토요일인 내일 낮 최고기온 72도, 밤 최저 60도, 모레 주일 다시 맑게 개겠는데요. 예상되는 낮 최고기온 79도, 밤 최저기온은 57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70도, 습도는 81%, 바람은 남동풍이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